혹시 이런 생각 드는 날 있으셨나요? 매번 무엇을 계획하지만 근심 걱정이 많아 실천이 안 될 때 고민이 많고 생각도 많아 행동하기가 힘들 때 매년 계획을 장황하게 세우지만 계획으로 끝나고 다이어리는 책장 구석이 처박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도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그럴 땐 지금의 내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기분이 많이 들죠. 그런 분들은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해야 할 의미를 못 찾은 거라 책마음 스파의 저자 김수영님은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현재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래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간절한 이유 말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이유 동기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3주가 걸리고 그것을 자기 스타일로 만들려면 3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두드림입니다.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이 넘치지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우리같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딱 3주만 저와 함께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죠. 1. 작은 목표 설정하기.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은 큰 목표에 도달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먼 미래를 상상하고 큰 목표를 세우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핑계거리를 찾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매번 해왔던 금연 계획을 장황하게 설정하였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안 피우게 되고 이걸 유지만 해보자고 마음먹고 3일, 일주일, 한 달을 넘어 이제는 10년이 지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독려하고 나는 이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겠어 보다는 언젠가는 다시 피울 수도 있겠지만 무의미하게 하지는 말자 라는 마음을 가지니 좀 더 편안한 마음이 들면서 저에게도 강요가 아닌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심을 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실행의 벽을 낮추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다음 단계를 걱정하며 실패를 두려워해서 벽을 높이지 말고 지금 집에 누워있다면 바깥 공기나 마시자는 생각으로 대문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점심 먹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가기보다 이왕 나온 김에 다른 길로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걸음수를 늘려보면 평소와 다른 나의 뇌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며 몸에도 다른 자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는 하루만 보 걷기, 하루 책 한 페이지 읽기와 같은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작은 습관의 힘을 믿고 하나씩 목표를 이루며 성취감을 이뤄보시죠. 2. 하나에 집중하기. 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현재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가며 성장하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취감과 보상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원싱은 무엇입니까? 는 책 원싱의 대주제입니다. 책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학습 과정의 일부라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찾아라.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행동 문제 해결 보상입니다. 행동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고민하고 탐구하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을 실행조차 하지 못하고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무작정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올해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보다는 나는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밥그릇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영어 공부를 하겠다보다는 데드라인을 잡고 영어 말하기를 하기 위해 이번 달 영어회화 학원을 등록하고 하루에 한 번 영어로 대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잡아 데드라인을 정하고 과정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직업적인 성취도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하고 시작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되면 재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의미 있는 취미 찾기. 의미 있는 취미가 뭐지? 라고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취미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은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는 취미는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내가 한 행동이나 활동 중에 힘들지만 보람되고 끝났을 때 성장했구나. 힘든데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외국인들과 우연히 만나서 길을 가르쳐줬던 뿌듯한 기억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 크리스마스 때 별 의미 없이 간 봉사 모임에서 어린 친구들을 보고 선물을 나누며 뿌듯한 순간들. 이런 순간들이 의미 있는 취미가 아닐까요?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취미는 수영입니다. 특히 바다 수영인데요. 보통 바다 수영은 새벽에 하게 되는데 동트기 전 물속에 들어가 동트는 것을 바라보며 수영할 때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 라는 동기가 생기며 고요한 물속에서 목표를 보며 혼자 헤엄쳐 갈 때는 잡스러운 생각들이 사라지고 힘들고 지칠 때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몸과 마음, 생각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 긍정적인 에너지와 의미 있는 성장이 아닐까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찾아가고 성장하는 힘. 여러분도 의미 있는 취미를 올해에는 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거라는 생각보다는 도전의 높이를 낮추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집중은 늦게나마 나타날 성공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꿈을 향해 두드리는 여정에서 힘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꿈을 응원하는 두드림이었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글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